화산기한이 이번 주 휴재를 했습니다. 아마 청명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휴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 12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영상에는 웹툰 화산기한의 앞으로 나올 내용을 많이 스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영상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인 사천을 거쳐서 운남으로 가는 에피소드는 바로 다음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운남 에피소드가 끝나는 시점부터의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에피소드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 아직은 그리 말하지 마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손에 꼽는 부분인데요. 청명이 현종, 현상, 현영에게 혼원단을 건네는데요. 이들이 거부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는 괜찮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청명이 처음으로 매화 검존으로서, 그리고 화산파의 선조로서 현종, 현상, 현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명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형제들을 챙기지 못해서 10만 대산에서 천마의 목을 베었지만 화산파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구나. 내가 구한 건 강호였지 화산파를 구한 건 아니구나.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패기로 가득 찼던 너희들의 가슴은 말라버렸고 청운의 꿈은 묻혀버렸구나. 내 탓이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에피소드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과 더 길게, 그리고 더 감수성을 자극하는 글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 부분을 또 읽었는데요.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웹툰 화산기한이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고 짜릿하지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설명드리자면, 두 번째 에피소드 천하 비무대회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웹소설 화산기한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가 바로 천하 비무대회입니다. 정파에 있는 모든 문파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하 비무대회가 열리는 소식을 듣고 청명의 지도하에 더욱 강력해진 지옥훈련을 받고 나서 천하 비무대회 화산파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게 되면은 좀 이 에피소드에 대한 감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를 안 하고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통쾌하다가 조금 감동을 주다가 완전 웃기다가 막 가슴이 벅차다가 엄청 긴장감을 주다가 미친 듯이 분노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에피소드만큼은 최대한 스포를 덜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의 부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청명과 이송백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백천과 진금룡이 만나기도 하면서 그 둘의 아버지인 진초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파일방의 장문인들과 오대세가의 가주들이 전부 등장하고요. 청명의 간접적인 찐 분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비무대 위에 있는 상대방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파일방의 수장들한테 찐 분노 폭발을 하는 겁니다. 10번 이상 읽었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봤던 에피소드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에피소드, 유이설의 아버지 에피소드인데요. 천하 비무 대회가 끝나고 화산파로 돌아가는 길에 유이설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청명이 아무도 없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무덤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논할 자격은 없겠지만 이제 쉬어라. 화산은 다시 매화가 필 테니까. 아주 짧은 에피소드지만 진한 기억을 남기는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생각한 제목인데 파리떼가 몰리는 화산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천하 비무대회에서 화산파가 엄청나게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너무 고생한 청명에게 현종이 나름의 휴가를 주는데요. 하필 이때 과거에 화산파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떠났던 양심 없는 현자배의 인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자리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막 꼬장을 부리는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짧은 에피소드지만 청명이 없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착한 화산파 인원들 덕분에 완전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청명이 휴가 복귀하는 순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구마스러운 에피소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서안으로 확장하는 화산파의 속가입니다. 날파리들이 꼬이는 것을 보고 우리 영향력을 좀 키워야 된다, 속가 확장을 하자 라고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서안까지 좀 나가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아니 서안에는 종남이랑 겹치잖아, 걔네랑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데 좀 그렇지 않냐 라는 뭐 이런 종류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홍대강 아저씨가 뛰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화산신용 종남 복문했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경각주인 현영과 백잡의 몇 명, 그리고 청잡의 몇 명, 그리고 화산 5인이 서안으로 향해서 좌충우돌로 막 사건이 발생하고 길거리에서 막 검술 시범까지 하면서 속가 제자들을 열심히 봤다가 뭐 여러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잠시 쉬는 도중에 이 타이밍에 마침 사파의 한 문파인 만인방이 소수의 인원이 서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안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다행히 이때 화산파의 인원들이 서안으로 쳐들어온 만인방 인원들을 물리치고 여러가지 일들을 서안에서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에피소드입니다. 뭔가 화산파가 성장해가는 에피소드죠. 그리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곱게 죽지는 못할 거다. 소수의 만인방 인원이 깨진 것 때문에 빡친 만인방에 있는 본대에서 나름의 정예를 꾸려서 화산파 본산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서안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화산파로 복귀하는 도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파 본산에는 핵심 저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는 치명상을 입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도중에 서안에서 출발한 인원들 중에 가장 먼저 청명이 도착해서 만인방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모두 곱게 죽지는 못할 거다 라고 이를 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피소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손에 꼽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웹툰 화산기한 기준으로 청명이 진검을 들고 진짜 빡치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이 에피소드입니다. 자,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면 한철 매화검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만인방과의 전투에서 화산이 사용하는 매화검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이 상한 검 또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매화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매화검이. 그래서 청명이 과감하게 화산기한 1부에서 나왔던 장문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 비동을 통째로 파내서 매화검으로 만드는 에피소드인데요. 그 비동이 한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철 비동을 통째로 뽑아내서 검으로 만들어버리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8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음 맞는 분을 만날 줄이야 라는 에피소드인데요. 한철 매화검을 득템하고 화산파로 귀환하는 중에 산적들을 만나는데요. 하필 화산파를 만났어. 산적들의 대빵인 농림왕을 만나는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고 청명과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정파의 도사와 사파의 산적 두목이 인연을 맺어가는 짧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8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요. 9번째 에피소드, 북해 빈궁 에피소드입니다. 혼원단을 다시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화산파 인원들도 나눠주고 산적 두목과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원단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북해 빈궁에서 나는 빙정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빈궁은 좀 너무 멀기도 하고 운남보다 더 위험한데 어떡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소림의 방장이 직접 화산으로 찾아와서 북해 빈궁에 가서 좀 이것저것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빈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빈궁에 도착을 했더니 빈궁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화산파의 인원들이 정식 후계자를 도와주고 외부의 힘을 빌려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썩어빠진 인간들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부의 힘을 빌린 인원들, 그 인원들이 힘을 빌린 집단이 마교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100년 전 마교의 힘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해 빈궁에 있는 마교도들은 뭐 편린이라고도 말하기 힘든 정도의 힘을 가진 마교도들이 모여있는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교는 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해 빈궁의 전체 인원과 화산파 인원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가면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기적에 가깝게 문제를 해결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북해 빈궁 에피소드입니다. 벌써 10번째 에피소드인데요. 10번째 에피소드는 포달납궁 에피소드입니다. 북해 빈궁의 일을 마무리하고 화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달납궁의 스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산기한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교에서의 천마, 그리고 화산파의 청명, 그리고 포달납궁의 대활불, 이 세 인물에 대한 공통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설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포달납궁의 대활불이 아주 잠시 청명을 매화 검존으로 인식한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에피소드가 바로 포달납궁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에피소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산적토벌 에피소드입니다. 아니, 산적 대빵이랑 인연을 맺었는데 산적을 왜 토벌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명과 연을 맺은 산적 대빵의 반대 파벌에 있는 인원들, 그 인원들을 처리해달라고 산적 대빵이 화산파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맨날 외부로 돌아다니는 화산 5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산파 인원들은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야, 이번에 산적 처리하고 실전 경험 좀 쌓자 라고 해서 화산파의 거의 전체 인원이 산적 토벌에 나서는 에피소드가 바로 산적 토벌 에피소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는 마지막 에피소드, 무당파와의 비무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사실 저번 영상에서 거의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적토벌을 끝내고 화산파로 민기적 대고 돌아가는 길에 무당파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무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화산파 인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든 인원이 비무대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 인원들의 전투력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12개의 에피소드를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에피소드가 소설 기준으로 650화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웹소설 화산기한은 1712화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안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내용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